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공자님은 괴력난신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괴력난신 하면은 괴이한 거 또는 무력 또는 난잡한 거 또는 귀신,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셨는데요. 공자님은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셨죠. 근데 실제 춘추 시대에는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공자님보다 압도적으로 특출난 분들이 많아서 피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든 알면 쉽다. 알았는데 쉽지 않다면 아직 제대로 안 것이 아니다. 머리로 한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은 익숙해져야 쉬워진다. 머리로 한 것이든 몸으로 한 것이든 망각하더라도 한번 제대로 안 것이나 제대로 익숙해진 것은 다시 알거나 익숙해지기 쉽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구는 둥글다. 이걸 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순간 망각했다가도 다시 되씹어 보면은 당연히 그렇구나. 뭐 이렇겠고요. 또는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것이 이제 몸으로 익숙해졌던 것이죠.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도 금방 다시 익숙해지죠.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즉, 행복해지는 생각이나 행동에는 익숙해지고 불행해지는 생각이나 행동은 시작도 말고 지금 당장 끊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조를 깐 겁니다. 논어 이야기죠. 나보다 나은 사람은 길잡이를 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보다 더 착한 사람한테는 그것을 본받고 악한 사람은 바르게 바꿔줘라. 뭐 이런 거겠죠. 나는 공개하지 않은 비결은 없다. 나는 숨기지 않고 너희와 더불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니까 좀 번역을 해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르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이처럼 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성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무슨 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요. 그분은 사입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기 좀 힘들까봐 말하지 않는 것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을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비기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자유인이 된다. 모든 것을 알면은 자유인이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한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아는 한계 내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계 안에서는 전부 합리적이에요.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 분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하도 이 믿음을 갖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이 믿음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요, 합리성을 가지고 위험을, 그 믿음의 위험을 최대한 커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데 거기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 하면은 일단 보류하세요. 논어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4가지 교육 방침을 세우셨다. 학문, 연구, 실천, 성실, 사회적 신의가 그것이다. 교육 방침이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교훈, 뭐 이 정도요. 학급이라면 그분이 되겠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애욕으로 이성을 탐할 필요가 있을까? 연불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이성 간의 관계보다 더 행복함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게 확실하니까 아직까지도 연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생의 습관으로 동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어떤 성자든요, 욕망을 만족하며 살아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성자인지 애매한 사람 몇몇이 욕망을 부정하지는 말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조차도 실제 그의 삶은 도덕적이었어요. 씨앗을 끓는 물에 담갔다가 땅에 심으면 거의 싹이 트지 않고, 아마 아미노산이 변성되니까 그러겠죠. 씨앗을 찬물에 담갔다가 땅에 심으면 거의 싹이 튼다. 단순한 예시였지만 무언가를 원하면 해당하는 조건들을 맞춰줘라는 말이다. 그렇죠? 원하는 게 있다면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조건들을 맞춰주라고요. 추가로요, 어떤 씨앗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는 보통 사람은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게 누적되어 있는 복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가진 씨앗의 양이 모른다는 말은 내게 누적되어 있는 복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가진 씨앗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보통 사람도 안다. 그러겠죠? 논어 이야기입니다. 사치스러운 사람은 불손하기 쉽고 검약한 사람은 인색하기 쉽다.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인색한 것이 불손한 것보다 낫다. 사치스러운 거다고요. 베푸는 거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사실 음욕, 식욕, 수면욕 등은 인간의 본성이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음욕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고 식욕이란 수면욕은 개체 보존의 본능이죠. 축생은 그 본성에 충실한데 인간은 본성을 조율을 하려고 한다. 본성대로 산다면 인간은 똑똑한 축생일 뿐이다. 모두가 부처인 것도 맞고 아직 중생 노름 중인 것도 맞다. 세상 모두가 꿈인 것도 맞고 좋은 꿈, 나쁜 꿈, 그저 그런 꿈이 있는 것도 맞다.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도 맞고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 필요한 것도 맞다. 이처럼 끝이 없이 예를 들 수 있으나 이 두 가지 생각을 모두 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이다. 논어죠. 군자는 항시 너그러워 보이고 소인은 초조해 보인다. 너그러워 보인다는 말이 느리다는 말은 아니고요. 초조해 보인다는 말이 빠르다는 말도 아니에요. 무상과 무아가 완벽해지면 열반인데 모든 것은 변하기에 열반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논리 체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했을 해오까지는요. 우리 속세의 논리의 연장선에서 조금만 인식을 전환시키면 가능하죠. 그런데요. 증오는요. 이처럼 말 표현하기는 참으로 힘들죠. 열반은 어차피 증오 자리 아닙니까? 불교 신통은 무상과 무아를 바탕으로 나오기에 한계가 없으나 외도 신통은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나오기에 한계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 40여 년 전에까지는 나는 개가 나를 의식해서 짖으면 참 슬펐으나 지금은 나를 보고 짖는 개의 행동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슬프지는 않다. 제가 그렇다고요. 또 제 이야기, 또 쓸모없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포교를 위해
공중부양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도요. 아주 조금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의 의지에서 유발되는 것은 싫기에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 제 이야기들은 그냥 언급만 하고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노노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에게 도리를 이해시키기는 힘드나 모범을 보여 따르게 하는 것은 쉽다. 마음을 열고 힘든 사람, 유정 중생에게 재물을 베풀면, 재보시를 하면 복이 된다, 복덕이 된다. 그 복이 많으면요, 일하는데 장애가 적고요, 당연히 넉넉하게 살게 되죠. 알고 있는 검증된 지식이나 지혜를 검증된 원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친절하게 알려주면 이게 이제 법보시죠. 법보시. 공덕이 되어 깨달음에 더 쉽게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알려주면요, 본인도 더 현명해집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학상장 많이 들어보셨죠? 교학상장. 노노 이야기죠. 사회 질서 파괴는 누가 파괴를 하냐? 용감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유발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미워해도 유발된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이 안 된 사람이 코너에 심하게 몰리면요, 보다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럼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용감한데 가난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인데요. 좀 엘리트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죠. 어차피 공자님의 사고방식이 그랬고, 또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 부처님 같이 파격적인 생각을 하신 분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주 비겁하고 부자인데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회 질서 파괴를 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쪽 말보다는요, 뒤쪽 말이요. 뒤쪽 말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너무 코너에 몰면 안 된다고요. 빠져나갈 구멍을 적당히는 줘야 되겠죠. 수행은 말로 다투는 것이 아니기에 바른 집중과 바른 지혜의 정해든 해정이든요, 선호를 따지거나 정과 해를 분리해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한 다음에 공부해라는 게 명상한 다음에 공부해라. 또는 공부한 다음에 명상해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둘 중 하나에만 치중하면은 안 되고 누구를 먼저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선언에서도요. 하한 거 3개월 후에 3개월은 공부하는 거고 또 동한 거 3개월 후에 또 3개월은 공부해요. 이 정도가 가장 긴 인터벌이 아닐까요? 명상과 공부를 누구를 먼저 해라, 누구를 나중에 해라 하는 것은 이거 옳지 못한데 이거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육조단경에 나오는 이야기. 육조단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육조 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